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살아온 날의 무게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된다. 하지만 그 렌즈가 항상 맑고 정확하다고 믿는 순간 타인의 시선은 보이지 않게 된다. 논쟁이란 무엇인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두 사람의 고집이 부딪히는 일이다. 겉으로는 진실을 말하겠다는 의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개는 내가 맞다는 증명을 위한 싸움일 뿐이다. 그 싸움의 끝에서 누군가가 말로 이겼다 해도 진정한 이김은 아니다. 말로 이기면 마음을 잃는다.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린 대가일 뿐이다. 논쟁에서 얻는 승리는 짧고 날카롭다. 하지만 그날의 날카로움은 상대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침묵이 되고, 어떤 날에는 오해로 되돌아온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논쟁은 평생을 두고 쌓아올린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힘을 가진다. 논쟁을 피하는 사람은 비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당장의 옳고 그름보다 그 사람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승리가 있다. 하나는 말로 이기는 승리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승리이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만약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때론 말에서 물러서야 한다. 진심은 말보다 깊고 관계는 옳고 그름보다 섬세하다. 말을 아낀다고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로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하다. 침묵이 필요할 때 말을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사람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다. 상대를 찌른 다음에야 후회해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동료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배려로 말해야 한다. 때로는 진실보다 온기가 먼저 전해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 논쟁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진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넓게, 더 깊게 품으려는 선택이다.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마음을 살핀다면 그 사람과는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논쟁은 대부분 내가 옳다는 말로 시작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말로 마무리한다. 그 한마디는 상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옳음이란 없다. 삶은 각자의 눈으로 해석되는 그림과 같아서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논쟁이 아닌 대화로 이어진다. 이기는 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다. 논쟁은 이겨도 외롭고 져도 후회가 남는다. 그러니 이기려 하지 마라. 말로 이기면 마음을 잃는다. 겸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덕이다. 하지만 그 미덕을 지닌 사람은 멀리서도 빛난다. 조용히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인정을 바란다. 하지만 성공이란 겸손을 잃은 순간부터 진짜 위험해진다. 작은 칭찬에도 마음이 붕 뜨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는 나보다 남을 먼저 판단하게 되고 그 평가가 쌓이면 어느새 교만이 자란다.
겸손은 단지 고개를 숙이는 행동이 아니다. 겉으로만 예의를 차리는 것이 겸손은 아니다. 진짜 겸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그들은 소리 없이 일하고 칭찬 앞에서도 한 걸음 물러선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아도 쉽게 단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되돌아본다. 그런 사람 곁에는 신뢰가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사람으로 여겨진다. 겸손은 성장의 문을 여는 열쇠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담을 그릇을 만든다는 뜻이다. 반대로 자만은 마음을 채우고 닫아버린다.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멈추고 겸손한 사람은 계속 나아간다. 누군가가 말했다. 산이 높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오르는 사람이 끝까지 오른다고. 높이 오른 사람일수록 더 많은 눈이 그를 지켜본다. 그때 겸손하지 못하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번에 무너진다. 겸손은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기도 하다. 지위가 낮을 때 겸손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진짜는 지위가 높아졌을 때에도 겸손함을 지키는 사람이다. 누구나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존경은 강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행동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본다. 겸손한 사람은 듣는 귀를 가진다. 그들은 조언을 귀찮아하지 않고 충고를 반성으로 삼는다.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배우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진다. 교만은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내면은 흔들린다. 칭찬에만 귀를 기울이고 비판은 밀쳐내면 결국 자신의 목소리만 듣게 된다.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채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무너진다. 세상은 넓고 삶은 길다. 아무리 똑똑해도 나보다 나은 이는 항상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사람은 유연해지고 성숙해진다. 겸손이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넓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자세다. 누구나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 살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말보다 태도에서 겸손을 보여준다. 잘났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내가 옳다보다 내가 부족했다는 고백이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겸손은 때로 손해처럼 보인다. 남에게 양보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결국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존경이라는 이름으로 남는다. 꽃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봄이 되면 저절로 피어난다. 사람도 그러하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때가 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오히려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금방 피고 금방 시든다. 겸손은 조용하고도 강하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깊고 넓게 퍼진다. 그런 사람 곁에는 오래도록 사람들이 머문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낮추라. 그 마음만이 더 큰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겸손한 사람만이 끝까지 성장한다. 그 성장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세상에는 조용히 살아가면서도 빛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눈에 띄는 자리를 원하지 않지만
어느새 주변의 중심이 되어 있다. 이들은 화려함보다 진실함을 택하고 인정받기보다 묵묵히 할 일을 다한다. 요즘은 보여주는 시대라고 한다. 자신을 얼마나 잘 포장하느냐, 어떻게 돋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누군가는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고 누군가는 자꾸만 남을 앞지르려 한다. 하지만 진짜 깊은 사람은 말이 없다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내면의 깊이에서 나오는 무게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겉모습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가장 화려한 말 속에 공허함이 담겨 있고 가장 수수한 사람 안에 놀라운 깊이가 담겨 있기도 하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집착하는 순간 내면의 성장은 멈춘다. 자기를 포장하는 데만 힘을 쏟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빛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조용히 쌓아간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함을 멈추지 않는다. 칭찬은 바라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빛은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잘 알기에 조용히 있고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면 뒤로 물러날 줄 안다. 그 절제와 여유가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다. 그 욕망은 본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것을 앞세우는 순간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남보다 우위에 서려 한다. 그 욕망이 깊어지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자랑은 달콤하다. 하지만 자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흐리게 만든다. 반면 묵묵한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게 다가온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진실함이 모두의 마음에 남는다. 겸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조용한 빛.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되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하고 단단하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큰 소리로 울고 뛰어다니며 존재를 드러낸다.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조용해진다. 경험이 쌓이고 책임이 늘어날수록 조용함은 깊이로 바뀐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조용히 말하고 천천히 걷는다.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으로 남는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산은 높을수록 바람을 품고 있다. 빛은 강할수록 눈이 부시지만 오래 보지 못한다. 하지만 은은한 빛은 오랫동안 머물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요란한 소리로 자신을 알리는 것보다 조용한 무게로 신뢰를 얻는 것이 낫다. 한순간의 주목보다 오랜 신뢰가 사람을 크게 만든다. 그 신뢰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이 성장의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한다. 다른 이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 칭찬보다 스스로의 만족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꽃은 스스로 향기를 뽐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은 그 향기를 멀리까지 시어 나른다. 사람도 그러하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아도 진실된 삶은 누군가의 가슴에 닿는다. 그러니 보여주기보다 채우기를 선택하라.
드러내기보다 다지기를 택하라. 조용한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진짜 빛은 감춰지지 않는다. 말은 힘이 있다. 한 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단 한 줄의 말로 관계를 끊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말의 뒤에 숨어 있는 감정과 의미를 알아채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파악한 뒤에 비로소 내 생각을 꺼내는 것이 진짜 대화다. 그렇기에 말보다 침묵이 먼저이고 말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말이 넘친다. 누구나 이야기하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펼친다. SNS에서는 말이 정보가 되고 판단이 되고 심지어 공격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말은 점점 가벼워지고 침묵은 점점 귀해졌다. 하지만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사라지고 침묵이 많을수록 진심은 깊어진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내가 뱉은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어떤 오해를 불러올지 모른다.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망치고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침묵은 때로 최고의 방어이자 최고의 지혜가 된다.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위로의 말을 고르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다. 분노한 상대 앞에서 변명보다 필요한 것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다. 사람은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야 비로소 이성을 찾는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이며 말보다 침묵이 강한 이유다. 침묵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시간을 준다. 상대의 말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안의 뜻을 되새기며 나의 태도를 정리하는 것. 그 시간은 짧아 보이지만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힘이 있다. 침묵은 때로 나는 너의 말을 존중한다는 표시이며 나는 지금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배려이기도 하다. 반대로 모든 상황에서 말하려 드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항상 먼저 말하고 모든 일에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특히 화가 난 순간, 억울한 순간, 당장 반박하고 싶을 때일수록 말은 참아야 한다. 그 순간이 지나면 내 말이 옳았는지조차 부끄러워질 때가 많다. 진짜 어른은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느끼도록 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게 만든다. 그 힘은 단어에서 나오지 않고 살아온 태도와 행동에서 나온다. 침묵은 단호함이 되고 신뢰가 되고 때로는 울림이 된다. 침묵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그때에 맞는 말 한마디를 내놓는 것이다. 그 말은 짧아도 깊고 작아도 멀리 간다. 그런 말은 상처를 주지 않고 마음에 머물게 된다. 자연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꽃은 피면서 소리를 내지 않고 강물은 흐르면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조용한 자연에 감동하고 그 속에서 위로받는다. 말이 없는 존재들이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침묵 속에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말은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침묵은 배워야만 익힌다. 어릴 적 우리는 말을 먼저 배우고 나이를 먹으며
침묵의 필요를 알아간다. 나이 든다는 것은 꼭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하고 아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다. 그러나 침묵을 선택하면 실수할 여지도 줄어든다. 사람은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경계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말을 경계한다. 침묵은 때로 답이 된다. 모두가 말하는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소리칠 때 조용히 있는 사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더 깊게 남는다. 그러니 오늘 말하기 전에 먼저 잠시 멈추라. 그 침묵의 순간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말할 때보다 침묵할 때가 더 지혜로운 법이다. 지혜는 듣고 아끼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만남이 존재한다. 어떤 만남은 스쳐가고 어떤 만남은 평생을 간다.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단지 무엇을 보고 다가서는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얕은 사람은 눈앞의 이득을 보고 다가오고 깊은 사람은 인연의 가치를 보고 머문다. 이득을 좇는 사람은 계산이 빠르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어떤 관계가 이익이 될지 재빠르게 판단한다. 그 판단이 틀리지 않다 해도 결국 그런 사람 곁엔 오래 남는 사람이 없다다.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끝난다. 이들은 누구와 함께하느냐 보다 무엇을 얻느냐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깊은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사람을 손익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작지만 진실된 태도에서 인연의 씨앗을 본다. 이득은 금세 사라질 수 있지만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깊은 사람 곁엔 늘 사람이 머문다.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함께 걸을 수 있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얕은 사람은 유리한 상황에서만 친절하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고 느끼면 언제든 등을 돌린다. 그들은 말로는 우정을 말하지만 행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관계는 얕고 흔들리며 오래가지 못한다. 그 속에는 신뢰도, 존중도, 배려도 없다. 인연을 보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의리를 지킨다. 기댈 곳 없이 힘든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베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보다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는다. 비즈니스, 친목, 가족, 이웃. 이 모든 관계에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이득이면 관계는 언젠가 꺼진다. 그러나 그 기준이 인연이면 관계는 언제든 살아난다. 사람의 깊이는 위기에서 드러난다. 내가 힘들 때 누가 남아 있었는가? 아무 이익 없이도 내 옆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얕은 사람은 줄 것을 먼저 계산한다. 무언가를 주고도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불만을 품는다. 하지만 깊은 사람은 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 되돌려받지 못해도 그것이 인연이라 여긴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베풀 줄 알고 그런 마음이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 모든 만남에는 뜻이 있다. 하루를 함께한 인연도 평생을 함께할 인연도 모두 우연 같지만 운명이다.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하루조차 허투루 대하지 않는다. 반면 이득만 따지는 사람은 그 하루를 소모품처럼 소비한다. 이득은 나를 높이지만
인연은 나를 깊게 만든다. 이득은 당장은 힘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갉아먹는다. 그러나 인연은 천천히 자리 잡고 어느 날 큰 힘이 되어준다. 어떤 이는 말한다. 세상은 결국 손익이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말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외롭다다. 진짜 필요한 순간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득은 잠시지만 인연은 오래 남는다. 인연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이 떠나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줄 만큼 주었기에 후회도 없다. 그 마음은 언젠가 다른 인연으로 다시 돌아온다. 마음이 통했던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만 따지면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인연을 믿는 사람은 한 번 맺은 정을 오래 품는다. 그 품에서 사람은 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지금 찾는 것은 이득인가, 인연인가? 이득을 좇으면 많은 것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많은 것 속에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공허하다. 반대로 인연을 좇으면 얻는 것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 하나면 인생은 따뜻해진다. 그러니 얕은 관계에 속지 마라. 눈앞의 이익보다 마음의 깊이를 보라. 얕은 사람은 이득을 좇고 깊은 사람은 인연을 본다. 이 인연을 본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에 쉽게 마음이 열리고 상냥한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진실한 말은 언제나 달콤하지 않다. 귀에 좋은 말이 늘 마음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달콤한 말은 쉽게 중독된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달래주고 위로가 되어준다. 그러나 그런 말이 진실이 아닐 때 그것은 독이 된다. 진심 없는 칭찬은 우리를 오히려 망치고 왜곡된 거울 속에 자신을 보게 만든다. 진짜 친구는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조용히 멈춰 세우는 사람. 내가 무리하고 있을 때 괜찮아라고 말하기보다 지금은 멈추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날카롭지만 그 속엔 애정이 있다. 따뜻한 거짓보다 차가운 진실이 오래 간다.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하고 나와의 거리를 유지한 채 무난한 관계만을 유지한다. 문제는 그 관계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칭찬만 듣고 자란 나무는 바람 한 번에 쉽게 꺾인다.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사람이 부드러운 것은 아니다. 말이 상냥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따뜻한 것은 아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불편한 말을 꺼낸다.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말하느냐를 봐야 한다. 누구나 평화로운 때엔 좋은 말을 한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갈등의 순간, 불편한 진실을 눈앞에 마주했을 때조차 올곧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다. 달콤한 말은 위로일 수 있지만 때로는 도피가 된다. 달콤한 말만 듣다 보면
결국은 자신을 잃는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게 되고 실수해도 돌아볼 줄 모르게 된다. 사람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듯 주변 사람의 말과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 거울이 흐려져 있으면 나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렇다고 모든 말을 날카롭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말의 의도에 있다. 진심 없는 위로는 오히려 무책임한 무관심이고, 관심 없는 칭찬은 결국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다. 진심은 달콤하지 않아도 사람의 가슴에 남는다. 나를 향해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귀찮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된다. 반대로 항상 칭찬만 하던 사람의 말은 그저 기억 속의 배경음으로만 남는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불편한 진실을 감싸주는 용기가 필요하다. 가족, 친구, 동료,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일은 관계를 흔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없다. 언제나 좋은 말만 듣고 자란 관계는 얕고 가볍다. 정말로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 상대에게 아픔이 되더라도 그 아픔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사람은 자신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불편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를 멈춰서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그 존재는 불편하지만 소중하다. 그렇기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달콤한 말만 건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알고 그 말이 진심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위로도, 칭찬도, 조언도 결국은 진심이 있어야 힘이 된다. 그러니 달콤한 말에 취하지 마라. 진심이 없는 칭찬은 나를 속이고 나를 약하게 만든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보라. 그 말이 내 기분을 위한 말인지, 나의 성장을 위한 말인지 분별하라.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지켜줄 수는 없다. 진짜 친구, 진짜 관계는 쓴소리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용기 속에서 자란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다. 그 그릇이 비어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가득 차 있을수록 아무리 귀한 것도 더는 들어올 수 없다.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며 관계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나는 내 생각이 확고해라는 말을 자랑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말은 때로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기도 한다. 자기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타인의 의견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들은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고 보는 척하지만 보지 않는다.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곧 닫혀 있다는 뜻이다. 자기 경험만을 절대시하고 자기 기준만을 옳다고 여긴다. 그렇게 굳어버린 마음에는 배움도 감동도 머물 수 없다. 그 마음은 딱딱해져서 결국 외로움만 남는다. 다친 마음은 고립을 부르고 열린 마음만이 관계를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 세계는 살아온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하지만 그 세계에만 머무르면 어느 순간 성장은 멈추고 시야는 좁아진다. 마치 창문 하나 없는 방에 오래 머무는 것처럼 답답해지고 숨이 막힌다.
그 방에서 나와야 한다. 타인의 생각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진정한 소통은 자신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다른 이의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상은 흑과 백이 아니라 수많은 회색과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곧 마음의 빈 공간이다.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충고는 간섭처럼 들리며 조언은 무시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내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 모든 말은 배움이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된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조건 타인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중심을 놓지 않되 그 위에 여백을 남기는 것이다. 그 여백 속에 타인의 말이 닿고 다른 삶이 머물 수 있다다. 가득 찬 잔에는 차를 더 붓지 않는다. 스승은 제자의 그릇이 비어 있을 때만 지혜를 흘려준다.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에게만 진짜 이야기가 전해진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자주 말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 말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다. 배우려는 자세를 잃은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멈춘 것이다. 반대로 마음을 비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배운다. 어린아이의 말에서도 낯선 이의 표정에서도 삶의 힌트를 얻는다. 가득 찬 마음은 감정을 밀어낸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들어올 수 없고 자존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정된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은 타인의 신념을 존중하지 못한다. 마음을 비워야 사랑도, 이해도, 치유도 가능하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고 타인과 얽히며 성숙해져야 한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나로만 가득하다면 타인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 틈이 없으면 관계는 멀어지고 삶은 메말라진다. 때로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작은 여유가 인간관계를 바꾸고 삶을 유연하게 만든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열고 상대를 살리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채워진다. 정보, 감정, 생각, 고집, 판단.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감정과 사고가 우리를 점령하려 든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비워야 한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은 비어 있는가라고. 비워야 채워진다. 마음을 비워야 관계가 들어오고, 생각을 비워야 지혜가 들어오며, 욕심을 비워야 평안이 들어온다. 그것이 이치이고 삶의 순리다. 내 마음이 가득 차면 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마음은 결국 나조차도 숨막히게 만든다. 그러니 오늘 잠시 멈추고 마음의 잔을 비워보라. 그 빈 잔에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또 다른 삶의 온기가 스며들 것이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러나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도 같다. 내 마음이 맑으면 상대도 맑게 비춰지고, 내 마음이 흐리면 상대의 마음도 왜곡되어 보인다. 타인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 감정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시기심, 열등감, 자격지심, 고정관념. 그 모든 마음들이 타인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타인을 미워하면서도 정작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정직함과 자기를 성찰하는 용기다. 상대를 의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의심과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일. 그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다. 우리는 자주 오해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저 사람도 그럴 거야. 그러나 그 생각은 내 경험, 내 감정, 내 방식의 투영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와 논리로 움직인다. 나의 기준을 타인에게 덧씌우면 그 사람은 왜곡되고 관계는 멀어진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나의 상처, 나의 기대, 나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서운했는지, 왜 어떤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는지를 살피다 보면 그 감정의 실체가 비로소 또렷해진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드러난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냉소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변해 나타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다.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며 보여지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만이 상대를 주관 없이 볼 수 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분석하려 한다. 그러나 사람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느낌과 연결의 대상이다.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보다는 지금 저 사람은 어떤 감정을 겪고 있을까 라고 물어야 한다. 진심은 언어보다 먼저 느껴진다. 말로는 괜찮다 하더라도 눈빛이나 표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진심을 읽고자 한다면 내 감정이 먼저 고요해야 한다.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파동만 줄 뿐 그 안에 물빛을 볼 수 없다다.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 이면에 있는 침묵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다. 어쩌면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고 말을 하지 않아야만 했던 사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 여백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 닿는다. 가장 어리석은 관계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다. 가장 지혜로운 관계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다. 그 겸손함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해지고 그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천천히 열린다. 인간관계는 기술로 유지되지 않는다. 마음으로 유지되고 태도로 깊어진다. 그 태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출발한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거기에서 시작되는 통찰이 모든 관계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내가 나를 모르는 거리다.
말은 쉽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옳고 그름을 말한다는 것, 지식이나 도리를 전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말과 삶 사이의 간극은 크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스며들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허공을 떠다닐 뿐이다. 사람들은 귀로 듣기보다 눈으로 배운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깊이 본다. 말보다 강한 가르침은 삶 자체에 있다. 너도 이렇게 해봐라. 이건 이렇게 해야 옳은 거야. 이런 말은 그 말대로 사는 사람이 할 때만 힘이 있다. 스스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옳음은 설득력을 잃는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처럼 들리고 마침내는 신뢰를 갉아먹는다. 가르친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일이다. 그 삶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먼저 자신이 그것을 지켜내고 살아내야 한다. 말로만 선을 말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선을 지키는 사람이 더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선다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따라 배우고 후배는 선배의 지시보다 태도를 관찰한다. 그리고 타인은 내 말보다 내 일상을 신뢰한다. 살아낸다는 것은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말로 다하지 못하는 신념을 품고 그 신념대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이다. 실수해도 다시 돌아서고 넘어져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된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 내가 진심으로 어떤 가치를 살아내고 있다면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아무리 크고 정확한 이론도 실천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말은 남을 향하지만 삶은 자신을 향한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내 삶이 나에게조차 설득력이 없다면 그 어떤 충고도 가벼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삶을 앞세운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대부분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들이 말할 때 사람들은 귀 기울이고 그들이 조용할 때조차 그 침묵 속에서 배운다. 가르치려는 마음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에는 그만큼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무게가 있다. 가벼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 마음은 진정성과 일관성으로만 열릴 수 있다. 살아내는 사람은 말이 적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매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그 모습이 곧 교육이고 설득이며 신뢰다. 많은 이들이 말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 힘은 말이 아닌 살아있는 본보기에서 나온다. 아이 한 명을 바꾸는 데에도 수십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진실한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내 말처럼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때 비로소 말할 자격이 생긴다. 가르침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진심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다. 그것은 소리 없는 영향력이고
그 영향력은 시간을 이긴다. 세상은 말이 넘친다. 그러나 말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조언이 아니라 더 많은 모범이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살아내라. 그 삶이 누군가의 길이 되고 그 태도가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 삶으로 증명된 말만이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한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내 마음은 몰라줄까? 왜 나만 참아야 할까?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때로 지쳐버린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 말해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관계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한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자.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뀐다면 어떨까?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사람은 거울과 같다. 내가 웃으면 그도 웃고, 내가 날카로우면 그도 방어적으로 변한다. 관계는 주고받는 흐름 속에서 형성된다.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태도를 먼저 바꾸는 것이다. 사소한 말투 하나, 반응의 타이밍 하나, 시선의 방향 하나만 바꿔도 상대의 마음이 다르게 열린다. 예전에는 짜증이 나던 말도 한 걸음 물러서서 듣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보이기도 한다. 내가 바뀐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관계 안에서 나의 역할을 새롭게 조율하는 일이다. 내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더 나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린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틀 안에만 머물면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는 작은 움직임이다. 내가 부드러워지면 상대도 방어를 내려놓는다. 내가 진심을 담으면 그 진심이 언젠가는 전해진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준다. 비록 그 변화가 더딜지라도 그 방향은 반드시 관계를 움직이게 만든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왜 나만 바뀌어야 하냐고. 그러나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건 매우 간단하다. 나만이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만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관계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힘이 된다.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 내가 바뀌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진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반응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내 감정의 결을 다르게 만들어내면 그 울림은 상대의 마음에도 전해진다. 이기려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태도, 맞서기보다는 기다리는 인내, 지적보다 공감의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결국 관계를 이끄는 방향키가 된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를 돌아보는 일이다.
내가 혹시 상대를 몰아붙이지는 않았는지, 내 말투가 날카롭지는 않았는지, 내가 먼저 벽을 세우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 그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한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늘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달라져야 한다. 그 변화는 어쩌면 상대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분명히 성장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변화다. 내가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 그 시작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더 따뜻한 관계, 더 깊은 소통, 더 단단한 유대는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갈 때 이루어진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는 일은 지식과 연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진짜 지혜는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말을 앞세우기보다 삶을 먼저 보여야 한다.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말은 공허하다. 그 말은 처음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을 잃는다. 가르침은 입이 아닌 발끝에서 시작된다. 말로 정의하는 사람은 많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배려하라. 인내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조금의 고통도 참지 못한다면 그 말은 곧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칼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행동한다. 그는 말로 주목받기보다 조용한 실천으로 믿음을 쌓는다. 사람들은 그런 이의 삶에서 진심을 잃고 그의 침묵 속에서 깊이를 느낀다. 그가 나직이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말이 없을 때조차 그의 태도에서 배운다. 어린아이조차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그들의 행동을 따라한다.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리더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일하고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말은 순간을 흔들지만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 물음에 부끄럽지 않아야 비로소 말에 무게가 생긴다. 지혜는 이론이 아니라 삶의 누적이다. 말은 감정을 담고 있지만 행동은 인격을 드러낸다. 그리고 인격이 담긴 행동은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강한 울림을 준다. 조용히 남을 배려하고 말없이 자기 몫을 감당하며 눈에 띄지 않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은 말에 휘둘린다. 큰 목소리, 강한 주장, 현란한 표현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말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제나 행동 속에 숨어 있다. 어떤 사람은 늘 옳은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말이 옳다고 했어. 그가 옳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게 살아가려는 태도다. 지혜로운 자는 실수도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고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무게는 달라진다. 실수를 숨기고 변명으로 덮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신뢰를 잃는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오히려 그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말은 듣는 순간 사라지지만 행동은 오랫동안 기억된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보다 그가 했던 행동, 그때의 표정, 그가 보여준 태도를 오래 기억한다. 지혜로운 자는 조용하다.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필요한 순간에만 단호하게 말한다. 그가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말 뒤에 숨은 삶의 무게를 느낀다. 그리고 그 무게는 말을 넘어서 가르침이 된다. 살아가다 보면 말을 해야 할 순간도 말을 삼켜야 할 순간도 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고 말 대신 행동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는 말없이도 많은 것을 가르친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꾸준한 실천이다. 작은 습관, 조용한 성실, 누군가를 위한 사소한 배려. 그것이 곧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러니 말하려 하지 마라. 먼저 살아내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삶은 누구나 보여줄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친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감정이 숨어 있다. 표현되지 못한 서운함, 말로 다하지 못한 답답함, 무시당했다고 느낀 순간의 상처.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다툼이라도 그 뿌리를 파고들어 보면 대부분은 이해받지 못했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받고 싶어 한다. 내가 느낀 것을 말했을 때 상대가 그랬구나라고만 해줘도 마음이 절반은 풀린다. 그 말 한마디가 없었을 뿐인데 왜 몰라줄까, 왜 외면할까 하는 생각이 쌓이면서 감정은 오해로, 오해는 다툼으로 번져간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쉽게 상처로 바뀐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자신도 모르게 나를 세운다. 말투가 딱딱해지고 표정이 굳어지며 상대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사실은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표현이 서툴러 싸움으로 터져버리는 것이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싸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다툼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마음을 미처 알아주지 못했기에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고 상처 주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너의 마음을 이해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 짧은 말은 의견을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의 입장을 인정하고 그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해는 동의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옳다는 말로 상대를 누르려 한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도 이해 없이 전해지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들린다. 진심은 이해라는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전해진다. 가족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친구 간의 갈등도 대부분 내 마음을 몰라줘서 시작된다. 정작 갈등의 내용보다 내 말 좀 들어봐라는 절박함이 더 크다. 그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다. 이해한다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먼저 귀를 열고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사정과
감정을 보려는 노력이다. 표현은 서툴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진심일 수 있다. 그 진심을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싸움은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생긴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는 외면당했다.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 내 말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자라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공감이다. 설득하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답하는 일. 그것이 싸움을 풀어내는 시작이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받는 순간 그 마음은 스스로 열리기 시작한다. 그때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말의 온도가 낮아지고 관계의 온도는 높아진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상대가 뭔가를 말할 때 그 말에 곧바로 반박하려는 습관이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놓친다. 상대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를,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를 듣는데 익숙해지기보다 이기기 위해 말하는데 익숙해진 세상에서 이해는 더더욱 귀해졌다.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조차 스스로 닫게 된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해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며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정답보다 이해다. 이해받았다고 느낀 사람은 다시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그것이 진짜 관계이고 진짜 치유이며 진짜 사람됨이다. 모든 싸움의 뿌리는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다. 그 마음 하나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많은 다툼은 시작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먼저 들어야 한다. 말보다 마음을, 주장보다 사정을, 그리고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 자체를.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 평가한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빨리 올라간 사람, 더 큰 목소리로 이끄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부른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는 이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이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강하다는 것은 단지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힘을 절제할 줄 아는 태도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것이고, 앞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다. 약한 이를 품지 못하는 강함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자기 힘에 도취된 사람은 늘 경쟁하고 이기려 한다. 그래서 주변엔 늘 긴장감이 흐르고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다. 반면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약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리를 대신 채워준다. 세상에는 힘 없는 이들이 많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용기가 부족한 사람, 경험이 부족하거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강한 사람의 손길 하나에 삶이 바뀌고 작은 배려 하나에 용기를 얻는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시하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자신이 더 많은 짐을 짊어져도 불만을 내뱉지 않고 누군가가 뒤처지면 기다릴 줄 안다. 그 기다림 속에 인내가 있고 그 인내 속에 품격이 있다. 강한 사람은 늘 앞장서기보다 때론 뒤에서 조용히 밀어준다. 사람들은 그런 이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기억하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진정한 리더는 모두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살피는 사람이다. 팀 안에 가장 조용한 이, 가장 느린 이, 가장 위축된 이를 먼저 알아보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가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강함이란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며 함께 가는 여유다. 그 여유는 단련된 내면에서 나온다. 어설픈 강함은 금세 흔들리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마저 감싸는 힘을 가진다. 약한 사람은 실수한다. 무너지기도 하고 기대려 하기도 한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다그치는 이는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괜찮다, 다시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이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강함은 책임을 수반한다. 힘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품어야 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하며, 더 무겁게 말해야 한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만이 진짜 강자다. 강한 사람은 먼저 사과할 줄 안다. 비록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관계를 위해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 강하다. 자존심보다 사람을 택하고 이기려 하기보다 품으려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남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 자리를 인정하고 때론 손을 내밀고 때론 말없이 그 곁에 있어준다. 그런 사람은 떠난 뒤에도 기억된다. 그가 한 말보다 그가 보여준 태도가, 그가 베푼 배려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다. 강함은 근육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너비, 시선의 깊이,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애틋함의 문제다. 그 애틋함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약자를 품는 힘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니 힘을 드러내려 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센지를 보이기보다 누군가의 약함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돌아보라.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보다 작은 이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영원히 강한 사람도 없고 끝까지 약한 사람도 없다. 지금 위에 있다고 해서 자만할 수 없고 지금 아래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 세상의 이치는 늘 돌고 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며 가을 끝엔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온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운명도 관계도 감정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눈물이 될 수 있고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만을 보고 모든 것을 단정 지으려 하지 마라. 지금 내가 위에 있다고, 세상까지 발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교만은 언젠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린다.
반대로 지금 내가 바닥에 있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절망은 나의 가능성을 스스로 꺾는 것이다. 인생은 돌고 돈다. 정점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고 바닥도 결코 끝이 아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마치 나만의 운명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 부유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진 것 없이 살던 사람이 뜻밖의 기회로 인생을 바꾸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은 고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 또한 그렇다. 강해 보이는 사람도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약해 보이던 사람도 어느 순간 단단하게 일어선다. 그 흐름을 이해하며 우리는 지금의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규정하는 일에도 신중해진다. 교만한 자는 이 흐름을 무시한다. 자신이 가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자신의 자리가 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 교만함을 오래 두지 않는다. 높이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는 흐름을 받아들인다. 그는 잘 될 때도 자만하지 않고 힘들 때도 쉽게 주저앉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모든 흐름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조용히 다음 계절을 기다릴 줄 안다. 또한 돌고 도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지 않는다. 오늘의 실패자가 내일의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한때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훗날 내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언행을 조심하게 된다. 때를 얻은 자는 겸손하고 때를 기다리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지혜로운 자는 지금의 위치에 취하지 않고 다음의 가능성도 잊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순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을 때다. 그 믿음은 착각이며 그 착각은 관계를 망치고 결국은 나 자신의 성장을 막는다. 그러므로 지금 누구에게든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라. 또한 지나치게 실망하지도 마라.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고 모든 감정은 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상황은 다시 쓰여질 수 있다.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의 자세로 다음의 기회를 기다리며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작은 선함을 남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변하는 세상 안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삶의 중심이다. 세상의 이치는 언제나 돌고 돈다. 그러니 오늘 웃을 때 교만하지 말고 오늘 울 때 낙심하지 마라. 내가 좋은 시절에 있다면 감사할 일이고 나쁜 시절을 지나고 있다면 곧 다음 계절이 온다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 돌고 도는 이치는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흐름이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약속이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흐르고 그 흐름 속에 다시 기회는 온다. 마음을 낮추고 기다리는 이에게 새로운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 사람들은 경쟁한다. 더 빨리 가기 위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달리고 또 달린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돌아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우고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초조한 하루를 산다면 그 삶이 과연 승리일 수 있을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속도와 방향에 확신이 있다는 뜻이며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람의 고통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된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마음이 시끄러워진다. 그리고 그 시끄러움은 우리 삶의 리듬을 깨뜨린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남의 소식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쁜 소식이 닥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그런 사람은 단단하다. 밖이 아무리 흔들려도 안이 평안하기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의 성공이 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이라 하고, 누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성공이라 한다. 그러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삶이 늘 초조하다면 그 어떤 성공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지만 내면은 누구보다도 깊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말이 다르다. 조급함이 없고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며 언제나 여유 있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그런 태도는 주변에 신뢰를 낳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든다. 오래 가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다. 잠시 빛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조급함과 불안 속에 자신을 갉아먹는 사람은 결국 번아웃과 고독 속에 멈추게 된다. 평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을 토닥인다.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꾸려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삶에 대한 시기심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을 더 크게 품는다. 그렇기에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다.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그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평안을 갖는 데엔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은 날마다 흔들리기 때문이다. 조금만 외부 자극이 들어와도 금세 시끄러워지고 불안해진다. 그래서 매일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은 고요한가? 마음이 고요하면 삶의 중심이 보인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는지를 차분히 분별할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속도를 내려놓는다. 무엇이든 빨리 이뤄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천천히
그러나 바르게 가는 길을 택한다. 그 여유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고 그 느림 속에서 진짜 성장이 이뤄진다. 누군가는 말한다. 세상은 치열한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진짜 치열한 세상 속일수록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멀리 간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조금 늦어도 괜찮아.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고요함이 삶을 이긴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 이김은 누구를 누른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존경과 평안의 이름이다.